하는 일마다 잘 되는 무지개 원리 7가지. 원리 1.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생각의 힘은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은 생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결은 일정한 흐름의 패턴입니다. 무늬결, 나뭇결, 물결, 살결, 머릿결 등등. 이런 결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결은 일단 형성되고 나면 길의 역할을 합니다. 생각에도 결이 있습니다.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에 결이 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정적인 쪽으로, 어떤 이에게는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결이 나서 결국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좌뇌에 긍정의 결 또는 길이 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다이내믹하고 힘이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신체는 생각하는 대로 반응합니다. 프랑스에 에밀 쿠에라는 약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잘 아는 사람이 처방전 없이 찾아와서 당장 아파 죽을 지경이니 약을 지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쿠에는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하여 거짓말을 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포도당류의 알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쿠에가 우연히 그 환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몰라도 신통합니다. 그 약 하나 먹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 또는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약사가 지어준 약에 대한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약의 성분과 상관없이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되는 노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나빠질 것이다 라는 부정적 예견을 갖고 행동할 때 훨씬 더 크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왕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을 다스리면 감정이 조절된다. 감정은 생각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먼저 그 사건을 화낼 일로 판단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고쳐먹어 그 사건을 화낼 일로 간주하지 않으면 저절로 화나는 감정은 소멸됩니다. 화나는 판단이 먼저 일어나고 화나는 에너지가 생기듯이 감사한 생각이 먼저 들면 감사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하기만 하면 감정이 조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행복과 평화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 합니다.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똑같은 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주관적인 잣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내 허락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 사고의 극복.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서 들은 바를 곧이곧대로 믿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식으로 휘어서 받아들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다니기 좋아하는 생각의 길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생각 패턴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굳은 사람은 아무리 확실한 기회가 찾아와도 거기서 위험 요소만을 봅니다. 한편 그 생각의 길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서 위험 요소만을 봅니다. 한편 그 생각의 길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서 위험 요소만을 봅니다. 한편 그 생각의 길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서 위험 요소만을 봅니다.
거기서 기회를 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생각의 길을 다시 내야 합니다. 길을 내려면 길을 닫고 자주 왕래해야 합니다. 부정을 몰아내는 것은 긍정입니다. 부정적 사고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긍정적 사고를 익히는 것입니다. 이는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원리 2. 지혜의 씨앗을 뿌리라. 지식은 곧 정보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세상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크기만큼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그의 세계는 작아지고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어떤 변화도 없이 멈추어 있기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생각의 지평을 넓히면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 종이가 10,000원임을 알아보는 것은 지식이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와 같이 10,000원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살아남는 법을 모르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이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깊은 생각을 통해 곰삭을 때 그것이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까닭은 바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지혜의 씨앗을 모으는 방법에는 배움과 독서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사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면 단지 지식을 응용하는 기술인이 되겠지만 지식을 충분히 사유하면 지식을 부리는 창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 3. 꿈을 품으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모든 꿈을 버린 것, 그것이 종말입니다. 꿈속에는 신적인 창조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꿈꾸는 자가 미래를 창조합니다. 꿈은 논리적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꾸는 것입니다. 꿈을 장기적으로 품으면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실제하지 않는데도 상상만으로 뇌가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할수록 어느새 그 모습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큰 꿈을 품으십시오. 한계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를 죽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목표를 낮추고 작은 성공에 안주하면 아무런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고이는 잉어의 일종인데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그러나 강물에 방류하면 고이는 90에서 120cm까지 커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큰 생각을 품고 더 큰 꿈을 꾸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의 크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선한 꿈을 품으십시오. 꿈을 이루면 좋은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노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늘이 돕습니다. 꿈을 현실화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대한 목표를 세워 매일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의 목표와 행동 등을 반복적으로 시각화하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꿈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상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원하면 그것에 흥분하고 몰입하여 열정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목표가 달성될수록 강하게 믿으면 훨씬 빨리 이루어집니다. 상상하는 시간이 길수록 반복해서 볼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재의식의 명령처럼 꿈이 수용되고 우리 자신은 그와 일치되도록 조정됩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을 즐기십시오. 목표 지향적이 되어서 그 과정을 의무로 여기면 포기하게 됩니다. 꿈을 이루려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놀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리사, 성취를 믿으라. 꿈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 곧 신념입니다.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회의를 한다거나 염려하고 망설이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신념이란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실천력입니다. 꿈을 품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념을 갖는 것은 연습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믿는 대로 되는 법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믿어주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뚜렷한 목표를 끝까지 고수합니다. 꿈에 신념이 더해지면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여 선택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념을 지닌 사람은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확실한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여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에게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농촌 마을 교회에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맨 앞줄에 앉았는데 옆에는 빨간색 우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행동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고 확신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원리 5. 말을 다스리라. 어떤 왕이 광대 2명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고 하고 또 한 사람에게는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 후 두 광대는 똑같은 답을 찾아왔는데 그것은 혀였습니다. 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한 방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격려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평소 사람들이 말하는 모양새를 말씨라 부릅니다. 이는 말이 씨가 된다는 통찰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말씨는 뜻 그대로 씨가 되어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말씨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신경학계에서는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어가 인간의 모든 몸, 즉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어가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하십시오. 한 번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내뱉은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말을 잘하는 기본은 말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경청을 기본으로 하면 발설되는 한두 마디 말이 빛이 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진정성 있게 말해야 합니다. 격려의 말과 희망적인 말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상대를 칭찬하는 말은 곧 자신을 축복하는 말로 돌아옵니다. 원리 6. 습관을 길들이라.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열쇠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된 존재입니다. 우수성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당사자의 무한한 결의와 몰입을 요구합니다. 몸속 깊이 배인 습관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고치기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태로 남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막는 최대 장애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향 아래에서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불만과 아쉬움이 쌓입니다. 나쁜 습관은 인생의 장애물이 되겠지만 좋은 습관은 삶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마침내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매일 무엇인가를 성공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더 많이 시도하는 습관을 들일수록 더 큰 에너지와 열정이 자랍니다. 이것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에는 20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면 최소한 21번 연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군 조종사를 전쟁에 투입하기 전까지 모의 훈련을 몇 번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조사해 본 결과 21번 이상 훈련받은 사람들에게서 높은 생존율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 21번 이상 하여야 자기 것이 되고 몸에 배게 됩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과 노력하는 습관입니다. 원리 7.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한 등산가가 알프스산을 오르다가 심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산 정상에 가면 산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보라를 뚫고 정상에 오르려 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걸었지만 산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을 잘못 들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얼어 죽은 등산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얼어 죽은 장소는 바로 산장에서 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겨워 포기하고 싶을 때 5m만 더 가자라고 외치십시오. 고난과 역경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척박한 땅에서 뿌리 내린 나무는 명품이 됩니다. 높은 관점에서 보면 고통을 견뎌낼 더 큰 가치를 보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그 다음의 기회를 내다보고 때를 기다리면서 착실히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자리가 없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지혜를 쌓고 내공을 키우기에 적기인 것입니다. 무수한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저 높은 데서 반짝이는 별을 보십시오. 삶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한계와의 싸움이며 도전들과의 싸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가장 강한 자, 그리고 최후의 승자 역시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가입, 좋아요 누르시면 저와 함께 행복해지실 거예요.